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어제였나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5일 오후 2시 40분 경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제 8월 4일 새벽에 애주가TV 참PD라는 유튜버 분께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발언들을 하십니다. 그 발언의 요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뒷광고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이 뒷광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단어 앞에 뒷이라는 말이 붙으면 좀 부정적인 단어, 좀 안 좋은 의미의 단어로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뒷돈, 아니면 뒷담화, 뒷거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뒷광고, 이것도 광고인데 앞에 뒷이 붙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돈이나 대가를 받고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거나 홍보 목적으로 영상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해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명시하지 않는 행위를 뒷광고라고 하는데요. 이 뒷광고에 대한 이슈는 지난 7월 중순 한혜연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튼 그래서 지난 새벽 참PD님의 라이브 방송 이후로 참PD님이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뭐 사과문이나 그런 것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참PD님이 그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 중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특정인을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뒷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참PD님이 좀 작은 공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은 누가 있냐면, 여기 2020년 유튜브 뒷광고 내부 고발 사건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참PD님이 당시 언급했던 유튜버들 이름이 나옵니다. 상윤스, 김나름, 쯔양, 햄지, 문보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MCN 회사들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고 나서 유튜버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이 도티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윤스 이분은 이렇게 사과문 올렸다고 하고요. 나름TV 김나름 이분도 이렇게 뒷광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햄지, 문보키 등등 이렇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다들 사과문 형식의 글들을 본인 채널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람들 외에도 좀 제발저린 건지 다른 유튜버들도 양심 고백 아닌 양심 고백 같은 사과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로는 뭐 템템버린, 소니쇼, 풍월량, 우악굿, 뭐 루시아, 뭐 코레트, 개보고, 소풍환니, 팥뿌리, 에드머, 엠브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팡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BBQ 4종 치킨 리뷰 영상이 뒷광고 이슈가 터지고 영상이 내려갔다 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사실 저도 이 뒷광고 이 이슈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하면서 최근까지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좀 알아보고 조사해봤던 사람은 제목에도 적혀있듯이 문보키 채널과 나름TV 채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월 3일 월요일까지도 이런 문보키님 관련 기사들이나 뭐 커뮤니티 글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름TV 유튜브 채널이나 문보키님 채널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도 이렇게 문보키님 관련 기사나 아니면은 문보키님 관련 이렇게 먹방 같은 것들을 엄청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름TV 관련해서도 이렇게 영상들이나 관련 것들을 좀 조사하고, 그때 엠브로님 채널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이렇게 나름TV님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새벽 4시에도 나름TV님, 8월 2일 일요일에도 이때는 양팡님도 좀 보고 있었네요. 참고로 양팡님에 관련된 영상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렇게 8월 3일 월요일에도 문보키님에 관해서 좀 아는 지인 유튜버 분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카톡에서 나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그때 이미 이 영상 제목에 대한 컨셉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참PD님의 발언 후에 문보키님이나 나름TV님에 대해서 좀 갑작스럽게 조사하고 알아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조사를 하던 그때 당시, 그러니까 참PD님이 발언을 하고 이분들이 뭐 사과문을 올리기 전에 그런 당사자들의 시인이나 증거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영상을 구성해 보려고 했냐면, 일단 문복희님, 이 문복희님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본 것들을 쭉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아서 문복희님에 대한 내용과 나름TV님에 대한 내용을 1편, 2편 분리를 시켜서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또 그렇게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분리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복희님에 관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뭐 논란이나 이슈들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먹뱃 논란이 있습니다. 먹뱃이 뭐냐면, 이 문복희님과 같은 먹방 유튜버들을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뭐 음식을 맛깔나게 먹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이유도 있고, 아니면은 먹는 음식의 양이 일반인들이 먹는 양보다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먹뱃이라는 거는 먹고 뱉는다 그런 말인데요, 말 그대로 몇몇 먹방 유튜버들이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는 표정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음식을 삼키지 않고 뱉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뱉는 부분은 편집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표정을 취하고 다시 또 뱉고, 그런 식으로 일단 본인의 배가 안 부르도록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맛있게 먹는 연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행위들을 몇몇 유튜버들이 하다가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복희님도 올해 초 작년 말쯤에 이 먹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막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복희님 먹뱃에 관해서 좀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막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뭐 슬렁슬렁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당시에 해명이나 대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먹뱃일 수도 있겠다, 그쪽으로 좀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복희님과 관련된 뭐 두 번째 사건 이슈는 뭐였냐면, 문복희님의 영상 중에 어떤 뭐 혼자가 아니다 뭐 그런 거였나? 하여튼 그런 말이 영상에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문복희님이 엄청 빠른 피드백을 내놓습니다. 뭐 소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내놓는데,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그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한 문복희님이 첫 번째 그 먹뱃 의혹에 관해서는 계속 뭐 말을 좀 돌리고 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몇 달 뒤에 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은 네가 먹뱃이 아니면은 풀영상 공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복희님은 풀영상을 절대 공개 안 하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뭐 생뚱맞게 뭐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편집 없이 풀로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갑자기 먹는 음식량이 현격히 줄었나, 그리고 음식의 종류도 배가 좀 부르지 않는 음식들로 구성을 했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복희님에 대한 어떤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영상들의 원본을 다 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폴더도 구분해놓고 주작감별사는 이렇게, 그리고 제 생각들을 말한 전피셜 요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음원 차트 주작감별 영상들이 또 쭉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제가 찍었던 영상들의 원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4TB 하드디스크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4TB 내장 하드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원본 영상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근데 뭐 문복희님이나 다른 분들은 좀 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원본 영상, 풀 영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복희님에 관해서 있었던 논란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제 영상 제목이 뭐 문복희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인사이트 페이지에 올라왔던 기사들 중에서 문복희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최근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에 관련된 기사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이슈가 터지기 전에 제가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독특한 영어 표기법으로 누리꾼 극찬 받고 있는 뭐 문복희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그의 영어 표기법이다. 유튜버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알기 쉽게 영어로 뜻을 푸는 편이다. 예를 들어 파전이라면 코리안 팬케이크 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문복희는 한국어를 발음 그대로 표기에 눈길을 끈다. 파전은 이렇게, 찜닭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를 본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한국 고유의 음식을 그대로 표기해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써 다른 나라 음식이 비유하는 것보다 우리 음식을 그대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진짜로 파전, 막걸리, 먹방, ASMR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갈치조림 먹방 ASMR 이렇게 갈치조림 그대로 영어로 써놨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일부 먹방 유튜버들은 김밥을 코리안 스시, 찹쌀떡을 모찌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니 문복희의 영어 표기법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에도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독특한 점은 바로 영어 표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다, 뭐 좋다, 뭐 그렇게 막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에서 다룬 이 이슈는 원래는 그 인스티즈라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요 글을 보시면 이렇게 최근 문복희 먹방 영상 제목 근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직한 한글 발음 표기, 뭐 외국인들도 많이 보는 채널인데 다들 제목 보고 댓글 달아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 좋은 것 같네요. 댓글도 엄청 뭐 개념 있다, 그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보면 뭐 갓복희, 뭐 누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뭐 이렇게 뭐 이런 댓글들 반응이 있는데요. 근데 과연 저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어떤 분께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 메시지를 지금 한 10분 넘게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아무튼 제보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볼 때는 문복희님의 저 영상이 저렇게 안 보인다, 그냥 파전이 그냥 뭐 팬케이크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하면 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진짜로 외국에서 저 문복희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식으로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면, 처음엔 저도 문복희님 영상의 외국 버전을 보고 싶어서 뭐 크롬에 있는 언어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막 바꿔봤는데도 그냥 여전히 뭐 한국식 영어 표기법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 영상을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비 오는 날 매콤한 오돌뼈에 감자전, 꿀 막걸리 먹방,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식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링크를 복사해서 인스타그램 메시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보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는 진짜 외국인들이 보는 제목입니다. 보시면은 그린 어니언 팬케이크, 뭐 포테이토 팬케이크, 그리고 뭐 이렇게 뒤에도 완전 그냥 외국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놨습니다. 맞죠? 저거 말고도 이 영상도 볼게요. 뭐 꾸덕꾸덕 매콤한 두찜 로제 찜닭 먹방 이래가지고 뭐 스파이시 로제 찜닭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쳐보면은 뭐 엄청 뭐야 이게 뭐 브레이즈드, 뭐 본레스 로제 치킨, 뭐 딥프라이드 쉬림프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보이시죠? 한 개만 더 볼게요. 이번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제육볶음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면은 제육볶음을 뭐 스파이시 뭐야 스트릿 프라이드 포크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포크 불고기, 맞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복희님이 뭐 우리나라 음식의 한글식 뭐 표기법에 맞춰서 영어로 저렇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외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저런 제목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직한 한글 발음 표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저게 뭐 잘못된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까봐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 뭐 이런 글이야 뭐 실제로 네티즌이 문복희님의 저런 표기법을 좋아서 보기 좋아서 올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문복희님은 왜 이런 표기법으로 영상 제목에다가 달아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의 결론은 뭐로 났냐면, 제 스스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유튜버는 조회수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목 처음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이제 문복희님의 팔로워가 한국인이 제일 많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해놓고, 그리고 아까 봤던 이 영어 버전은 또 이제 해외에 거주하는 진짜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또 현지식에 맞는 표현으로 저렇게 제목을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 뒤에 요렇게 적어 놓는 거는 왜 적어 놨을까? 아마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IP로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뜬단 말이죠, 제목이. 하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아니면 한글을 읽는데 좀 서툰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읽을 때는 이 앞에 있는 한글로 된 제목보다 뒤에 있는 제목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좀 직설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분들이 뭐 파전이 뭔지 막걸리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전을 읽을 때, 막걸리를 읽을 때 한글보다 이런 식의 표기법이 그분들이 조금 더 바로바로 이해하는데 쉬운 표기법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태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문복희님의 영상, 먹방 영상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아삭아삭 콩나물 불고기 먹방, 이거를 외국인 입장에서 한글로 읽는 거 대신에 그냥 영어로 콩나물 불고기 먹방 이러면은 더 읽기가 쉽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게 아니고서야 저런 식으로 표기를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로 그냥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이유는 아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생각은 거기가 이제 최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조회수 하나라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글식 표기법을 한 건 아니다 라고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영상을 좀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참PD님이 좀 이렇게 폭로 아닌 폭로 발언을 해서 문복희님도 사과문을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일단 총 2차례 사과문을 올립니다. 2일 전에 이렇게 쭉 사과문을 올렸다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변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어제 뭐 본인의 잘못을 뭐 인정하는 듯한 식으로 사과문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올린 요 사과문에서도 뭐 성희롱적 발언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핑계 삼으면서 뒷광고에 대한 문제에서 좀 다른 이슈로 물타기를 하려던 그런 시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그런 조그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어제 사과문을 보면은 저는 1번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바치더라고요. 말을 좀 저렇게 했어야 했나? 왜냐면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맨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말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문복희님은 뭔가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다, 좀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은 광고주는 문복희님한테 그 큰 돈을 왜 줬을까요? 당연히 문복희님의 영상을 시청자분들이 보고 그게 구매로 전환이 돼서, 그래서 그 광고주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문복희님한테 주고 광고를 시키는 건데,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요? 좀 너무 아무 생각 없는 어떤 저런 해명 아닌 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저게 문복희님의 진심이라면 그런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광고주들이 돈을 주는데 왜 주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저 말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말이겠죠. 맞죠?
좀 너무 와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하였다는 거는 진짜로 그냥 나는 그냥 광고 받아서 영상 찍을 거고 시청자들이 돈을 쓰던지 말던지 사던지 말던지 그거는 별로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광고했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첫 번째 요거부터 조금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딱 여기 있네요. 이렇게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미처 인지를 못했다면 애초에 뒷광고를 왜 받았을까? 네,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주니까 건당 몇 천만 원씩 주면서라도 아까 말했듯이 광고주가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참 진짜 말이 해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난 이러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몰랐다. 요거는 이꼴 알지만 내 알 바 아니다 개돼지들아. 이렇게 달아놓으셨네요. 이건 사실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이 가능하면은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튜버 본인이 그렇게 생각 못했다는 거는 진짜 좀 거짓말이라고 밖에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저 1번 해명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현재까지 문복희님 채널과 관련된 논란,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말해봤는데요. 사실 참PD님이 폭로를 하기 전까지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내용은 요게 전부였습니다. 뭐 이제까지 문복희님에 대해서 있었던 논란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한글의 영어 표기법 이런 것들을 원래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먹배드 의혹이나 뒷광고 의혹에 대해서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문복희님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다거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싶었습니다. 그 참PD님이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문복희님은 구독자 수도 엄청 많고 그런 대형 채널인데 제가 이런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응이나 그런 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예상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정말로 참으로 오묘하게 그 참PD님이 폭로를 하시면서 문복희님도 이제 시인을 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등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원래는 리스크를 좀 안고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도 기분이 참 묘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문복희님과 관련된 1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름TV님과 관련된 2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